네, 안녕하십니까. 학교체육평가의 실태에 대해 발표할 체육교육과 21학번 김상원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2022 개정체육과 교육과정, 두 번째, 현 학교 체육의 평가 실태, 세 번째로는 개선 방안, 서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22 개정체육과 교육과정입니다. 해당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은 2022 개정체육과 교육과정을 다들 인지하고 계신 상태이기에 간단하게 설명한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체육과 교육과정은 현재 중고등학교 체육 수업과 평가 전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평가 실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평가 목표와 방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수학습 활동의 다양화와 체육시설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한 교수학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 방향입니다. 신체 활동 역량 함양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될 수 있게 체육 수업의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 학교 체육평가의 실태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체육평가는 여전히 결과가 얼마나 잘 나왔는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실제 평가 기준도 정확하게 기술을 수행했는가 혹은 얼마나 잘했는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학생의 노력, 이해도, 전략 활용 과정은 점수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한 학급에 20명 이상, 실제 활동 시간은 30분 정도 되기에 교사가 학생을 개별 관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행평가를 루브릭 형식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기술 숙련도 위주 평가가 교사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공정한 방식이기에 채택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체육과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실제 수업에서는 점수만 존재하는 형식적 평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도 평가는 결석, 준비물, 수업 참여도 체크가 대부분이며 전술 이해, 수행 노력, 협력 등의 과정 중심 평가는 실제 반영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교사 한 명이 모든 학생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태도 평가는 기록이 필요해 체크리스트로만 사용하여 정교한 과정 평가로 발전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가 교사 주관적이다 라는 이런 우려로 인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우려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은 신체적 격차가 큰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은 대부분 동일 기준 적용입니다. 그렇기에 잘하는 학생이 항상 높은 점수 체제가 되며 상대적으로 운동 능력이 낮은 학생은 당연히 항상 낮은 점수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교사 1인당 맞는 학생 수가 과다하게 많아 개별 목표 설정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루브릭을 2, 3단계로 나누는 것만 해도 큰 부담이며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한국 수업의 평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제한된 체육시설과 짧은 수업 시간 때문에 다양한 운동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평가가 단순 기술 중심 또는 빠르게 진행 가능한 방식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촉박한 시간과 협소한 장소에서 평가를 진행해야 하므로 관찰, 전략, 분석, 협력 평가 같은 정교한 방식은 적용하기 어려워 결국 교사들은
단순 기술 수행 평가, 성공 횟수 측정 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수업 시간 확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45분 체육 수업으로는 충분한 활동과 평가를 모두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두 차실을 묶어 90분 혹은 100분 단위로 운영하는 블록 타임제를 도입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과정평가와 협력평가 같은 정교한 평가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즉 창체 시간과의 연계입니다. 창체 시간은 학교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이를 체육 수업과의 연계하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선 방향은 학생의 수준 차이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평가입니다. 현재 체육 수업에서는 학생 간의 신체 능력 격차가 매우 크지만 대부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학생의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 개인의 수준에서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수준별 루브릭을 제공하여 개인 맞춤형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기초 체력과 활동 기능을 고려하여 상, 중, 하 수준별 루브릭을 제시하면 학생 개인은 본인에게 적절한 목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구로 예를 들면 공을 멈춰서 던지기도 어려운 학생에게는 기본 자세를 유지하기가 목표가 되고 기술이 높은 학생에게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패스하기의 목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도전할 수 있는 평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개별 목표 달성 평가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 혹은 교사와 함께 조정한 목표에 따라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잘하는 학생만 유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노력과 성장이 평가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할 기반 평가입니다. 운동 수행 능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맡은 역할에 따라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상황에서 수비, 공격, 감독자 세 가지의 역할을 나누어 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여 신체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 평가의 형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태도 과정 평가를 실제 수업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개선 방향입니다. 학생 개인 목표 기반의 태도 과정 평가는 학생이 단원의 시작 단계에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교사는 이를 기반으로 과정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태도 평가를 성장 피드백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기존처럼 점수만 기록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에게 구체적인 성장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는 개별 포트폴리오 방식을 도입하여 자신이 세운 수업 차시마다 수행한 활동, 사진, 영상, 기록 등을 정리하게 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며 자기 주도적 성장의 증거를 만들고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과정 노력, 학습 태도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사후 비교 방식을 도입합니다. 현재 체육 평가에서는 얼마나 발전했는지보다는 현재 본인이 얼마나 잘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 체력이 약한 학생은 노력해도 점수 향상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원이 시작될 때 학생의 초기 수준을 기록하고 단원 마지막에 동일한 종목이나 과제를 재측정하여 변화된 결과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과정에서 변화되어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 과정의 취지와도 매우 잘 맞는 평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 교육 목표의 설정에 대해 발표하게 될 체육교육과 이상학번 사공규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 총론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총론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총론과 강론의 연계성, 여섯 번째, 체육과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교육과정의 설정 방법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홍론, 홍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고 우선 자기주도적인 사람부터 말씀드리면 전인적인 선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토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영역. 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마지막 바,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번에는 개방적, 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이렇게 총 6가지의 역량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두 번째,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세 번째,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 성숙한 자아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네 번째,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다음은 총론과 강론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가 추구하는 삶은 움직임 수행 역량, 건강 관리 역량,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 세 가지 신체활동 역량을 갖춤으로써 실현됩니다. 체육과의 신체활동 역량은 총론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과에서 총론이 추구하는 자기주도성, 창의적 사고, 포용성과 시민성은 체육과 학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성은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이 학습됩니다. 두 번째, 창의적 사고. 움직임을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하고 적용함으로써 체육과 학습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용성과 시민성. 신체 활동에 참여하며 공동체의 가치 있는 규범과 문화를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과 총괄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의 총괄 목표란 체육과는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활동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목표는 첫 번째, 움직임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움직임의 목적과 환경에 적합하게 움직임의 기술을 수행하며 움직임 수행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입니다. 두 번째, 건강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 증진 및 관리하며 건강의 증진과 관리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입니다. 세 번째, 신체 활동의 고유한 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신체 활동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누리며 다양한 문화 양식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입니다. 이러한 체육과 교육 목표를 통해 교육 목표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가 교육과정 철학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체육 고유의 교육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교육 목표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역량 기반 교육의 구조에 부합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체육과의 교육 목표는 총론이 제시한 인간상과 6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육과가 국가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핵심 가치를 신체 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육과의 교육 목표는 총론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3학번 체육교육과 전희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증거지향 검사와 규준지향 검사입니다. 목차로는 규준지향 검사 신뢰도와 타당도, 증거지향 검사, 증거지향 검사 신뢰도와 타당도,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규준지향 검사란 상대평가라고도 하는데 특정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주로 경쟁, 선발, 순위 결정 등 상대적
비교에 중점을 두고 얼마나 성취하였는가가 아니라 어,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얼마나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초점을 두며 성취 결과의 상대적 서열을 판단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 먼저 고전진 점수 이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x는 t 플러스 2라는 이론인데, 첫 번째로 고전진 점수 이론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 x는 t입니다. 기대값은 무한 반복 독립 시행했을 때의 평균 그리고 고정된 값입니다. 동일한 피험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반복했을 때 얻어지는 점수들의 평균이 진점수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PET는 0입니다. 오차 점수랑 진점수 간 상관은 0이어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1, 2는 0입니다. 한 검사의 오차 점수랑 다른 검사의 오차 점수 간 상관은 0이어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네 번째 가정은 P1, T2는 0입니다. 한 검사의 오차 점수와 다른 검사의 진점수 간 상관은 0이어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측정의 오차입니다.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가 있는데, 체계적 오차는 점수를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발생되는 오차입니다. 오차 점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체계적 오차입니다. 대상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오차입니다. 비체계적 오차만을 오차 점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신뢰도 계수입니다. 첫 번째로 두 평행 검사 간 상관으로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평행 검사의 점수 일치 정도를 사용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두 검사 점수가 비슷할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 점수 분산, 진점수 분산 비율입니다. 관찰 점수 분산에 진점수의 분산이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진점수의 분산이 높으면 신뢰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찰 점수와 진점수 간 상관의 제곱입니다. 관찰 점수가 진점수와 상관이 높을수록 신뢰도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지향 검사의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계수의 측정 방법은 동일한 검사를 집단에게 두 번 실시해서 두 검사 점수 간 상관으로 신뢰도를 추정하는 재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행검사인데 두 개의 평행검사를 만들어 동일한 집단에게 두 검사를 시행하고 두 검사 점수 간 상관계수로 추정하는 평행검사 신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항 간 유사성, 일치성이 중요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당도입니다. 어, 전문가, 첫 번째로는 내용 타당도, 두 번째로 증거 관련 타당도, 세 번째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전문가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 검사에 의해 측정된 점수와 비교하여 추정하는 증거 관련 타당도이고, 특정하고자 하는 구인이나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증거 지형 검사입니다. 증거 지형 검사란 사전에 설정된 절대적 기준에 따라 개인의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절대평가 방식의 검사입니다. 증거 지향 검사의 타당도는 영역 관련 타당도, 결정 타당도가 있는데, 영역 관련 타당도는 증거 행동의 기초에서 수행력을 측정하는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결정 타당도는 피험자를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로 완수자와 미완수자를 구분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결정 타당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도입니다. 어, 신뢰도에는 합치도와 kappa 계수라고 있는데, 이제 합치도는 우연적으로 합치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연히 완수자가 두 번 다 미수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에 우연적으로 합치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치 비율을 합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파 계수는 합치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우연히 만수자, 미수자로 분류된 피험자의 영양 배제 주변 비율 이용을 뜻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로 규준 지향 검사에서는 예를 들어 수영 25m, 자유형 완주를 했을 때 기준은 완주 플러스 물에서 10초 이상 떠 있을 수 있음. 그리고 활용은 기준 달성 여부 판단에서 합격 아니면 미달성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고려해서 여러 학생이 동일 조건에서 수행하도록 검사 환경 통제하고 수용 기술 요소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준거 지향 검사입니다. 예를 들면 50m 달리기 기록을 100분이 하는 겁니다. 학년 전체 기록을 비교해서 상중하로 등급을 부여하고 정확한 타이머 그리고 동일 조건 하에 측정합니다. 어, 그리고 속도랑 민첩성을 잘 반영한 타당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문제입니다. 신뢰도 또는 타당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타당도는 신뢰도의 종속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도는 얼마나 많이 수집했느냐가 아닌 측정의 일관성,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 할 때 타당도는 오히려 내려간다. 신뢰도는 타당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틀린 답이고 4번 타당도는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적 부여 방식에 대해 발표할 체육교육과 2, 3학번 김현서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체육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단순한 체력 향상이나 경기 능력만을 평가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학생의 신체 활동 역량, 참여도와 태도, 그리고 수업 과정과 학습 성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평가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술과 경기 수행 능력, 체력 검사와 같은 결과 중심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과정 중심 평가와 통합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체육 성적 부여의 개념,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 설정 방법, 다양한 성적 부여 방식, 그리고 쟁점과 원칙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부여란 학생이 학기 동안 배운 지식, 기능, 태도, 참여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학기 성취도나 점수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학생이 체육 수업에서 어떤 수준까지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체육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 기능과 운동 수행 능력, 그리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동적 태도를 보였는지에 관한 참여도와 태도, 학기 초 대비 성장 정도와 기술 습득 과정 등의 과정과 결과, 운동 원리나 건강 관리, 체육 이론 등의 지식과 이해의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결과 중심과 수행 중심에 치우쳤다면 현재 체육 평가에서는 과정 중심과 통합 역량 중심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평가 요소에는 가치, 체험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경쟁, 체력, 경기 중심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기능 위주와 결과 중심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공식 문서에서부터 신체활동 역량, 움직임 수행, 건강관리, 문화 향유 등 통합적이고 과정 중심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평가 도구도 관찰 기록, 체크리스트, 자기평가, 동료평가, 활동일지, 보고서, 발표 등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취 기준이란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명시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수행에서 이동 기술을 적용하여 게임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활용한다가 성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수업 상황에 맞게 세부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취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성취 수준은 성취 기준 달성 정도를 5단계나 3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성취 수준은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 목표 달성 정도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학생끼리 비교를 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 절대평가 원칙에 따라 점수를 나누며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 평가 결과의 흐름이 명확해야 하고 반드시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교 체육에서는 다양한 성적 부여 방식이 존재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 성적을 평가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간 비교하지 않고 개인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수행평가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를 반영한 성적 부여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필이나 실기시험 외에도 수업 참여도, 학습 태도, 협동과 스포츠맨십, 기술 습득 과정, 개별 포트폴리오나 활동 일지,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 등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성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취 기준 성취도별 세부 평가 증거를 활용한 평가 기준표의 형식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학교가 세부 증거로 재해석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에 따라 구체적 증거로 루브릭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장 기록을 기반으로 성적을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학기 중 여러 차례 기록을 모아 성장 정도를 판단하여 성적을 부여합니다. 특정 시점의 실기 능력이 아니라 초반 대비 향상도나 지속적인 참여, 건강 활동 실천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초반 운동이 서툰 학생이라도 향상도가 크면 높은 성취도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특수 상황을 고려한 평가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나 부상, 건강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교육과정과 학교생활부 지침에 따라 건강상 사유가 있는 학생은 대체 과제로 평가가 가능하고 또한 체육이 신체활동 과목이므로 부상 학생은 이론이나 보고서, 관찰 평가 등을 활용한 적절한 보완 평가를 통해 성적이 부여됩니다. 이렇듯 실제 학교에서는 수업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 요소, 신체활동 역량, 수업 참여 태도를 종합해서 성적을 매기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평가 도구들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체육 성적 부여에는 여러 쟁점이 존재합니다. 성적은 시험이나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누구에게나 동일한 문제와 조건이 주어지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시험이나 학업 성적은 대부분 개인의 노력과 학습량, 이해력에 비례하여 성적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인의 성취를 정당하게 인정해주는 보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동일한 시험을 치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배경, 교육 환경의 차이로 인해 성적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교육, 부모의 학력, 주거 환경 등 사회적 요인이 학습 기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은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출발선의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는 불공정한 기준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 성적 평가 기준과 등급 배분 비율이 완화되거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이 혼용되면서 학점 인플레이션, 교수 재량에 따른 변별력 저하, 장학금 기준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가 방식의 도입으로 단순 시험 성적 외에도 프로젝트나 발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성적에 반영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신뢰성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사는 평가 방식의 변화는 성적 분포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대학에서도 최근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절대평가가 강화되고 평가가 완화되면서 절반 이상이 A학점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학생들 기업 사회에서도 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졌다, 학점 무용론 같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았을 때 중고등학교 체육평가에서도 공정성과 신뢰도, 타당도를 고려하여 성적 부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부여 방식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공정성,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성적이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타당성, 성적이 학생의 실제 능력, 수행 수준,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신뢰성, 평가자가 달라도 시간과 상황이 달라도 결과가 일관되게 나와야 합니다. 투명성, 학생이 어떤 기준으로 성적이 결정되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성장 중심은 성적은 단순히 등급이나 순위 결정용이 아니라 학습 동기 및 성취 향상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 방법은 활용 지식, 기능, 태도 등 체육과 목표 영역별로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적 부여는 학생의 신체 활동 역량, 참여와 태도, 학습 성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기 능력이나 시험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 통합 역량 중심, 성장 기록 중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성적 부여 방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